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은요, 전 세계가 열강을 하면서 탐을 내고 있는 에너지가 있다고 하길래 같이 한번 보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서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의 이정표는 거의 정해진 것 같습니다. 석유? 아니죠. 천연가스? 아닙니다. 친환경 에너지? 최종 목적지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최종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우리는 고속도로 위에 있는 상황인데 그 고속도로 이름이 원전 에너지입니다. 탈원전을 선언했던 국가들이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원전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원전 르네상스가 펼쳐졌습니다. 원전은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까지 동시 가능한 에너지로 평가를 받으면서 2040년까지 2,600조 원 시장을 전망하는 이야기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이러한 글로벌 추세에 발맞춰서 우리도 지금 원전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타이밍입니다. 2050년까지 미국 원자력 발전 용량을 4배로 늘리겠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미국 에너지 전략의 대전환을 예고했습니다. 지금 미국 원자력 산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현재 미국은 총 94기의 상업용 원전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원전은 거의 지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백악관에 따르면 1978년 이전엔 133기의 원전이 건설됐지만 그 이후로는 단 2기만 상업 운전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나치게 까다로운 규제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2025년 5월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원자력 강국으로 만들겠다라면서 4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첫 번째, 원자력 규제위원회 개혁, 두 번째, 에너지분의 원자력 연구 체계 개편, 세 번째, 연방토지 내 원전 건설 확대, 네 번째, 우라늄 채굴 및 농축산업 지원 확대. 가장 주목할 점은요, 신규 원전 인허가를 18개월 이내로 단축하겠다라는 조치입니다. 지금껏 수년이 걸리던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서 시장 중심의 민간 원전 건설을 본격적으로 유도하겠다라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는 원자력의 시대라고 강조를 하면서 내년 7월 가동을 목표로 실험용 원자로 3기 건설 시범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라고 밝혔는데 이미 미국 내에서는 민간 중심의 소형 모듈 원자로 SMR과 마이크로 모듈 원자로 MMR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엑스에너지, 테라파워, 뉴스케일 파워 등 자사 모델 상용화를 추진 중에 있고 최근에는 이제 구글, 아마존,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도 자체 데이터 센터용 전력으로 SMR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함께 미국은 러시아산 우라늄 수입을 2040년까지 전면 금지하면서 핵 연료 공급망도 탈러시아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2050년에 미국은 다시 원전 대국이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가 있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발표에서 우리는 과도한 규제를 뒤로하고 원자력 산업을 다시 진정한 미국의 힘으로 만들 것이라고 선언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하는 사람인지라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현실적으로 25년에 원전 용량을 4배 확대하려면은 매년 수십 기의 신규 원전이 착공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인허가, 인력, 연료, 입지, 사회적 수용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상당히 만만치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분명한 건 미국이 이제는 원자력 산업을 다시 전략 산업으로 채택했다라는 점을 우리는 알고 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5년 중국이 원전 건설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미국보다 더 많은 원전을 짓고 이제는 4세대 원자로까지 가동에 돌입했는데요. 중국은 왜 이렇게 원전에 집착하는 걸까요? 이대로 가면 정말 세계 최고의 원전 강국이 되는 걸까요? 2025년 기준 중국은 운영 중인 원전만 57기입니다. 건설 중이거나 막 착공에 들어간 원전은 45기 이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최근 3월 중국 국무원은 장쑤성, 산둔성, 관둥성, 광시성 등 5개 프로젝트에서 무려 11기의 신규 원자로 건설을 추가 승인했습니다.
총 원자로 수는 102개, 이 숫자는 미국의 93기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중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 원전 건설 국가가 됐습니다. 중국이 왜 이렇게 원전을 많이 짓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폭증하는 전력 수요, AI, 클라우드, 반도체, 데이터 센터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중국은 엄청난 전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둘째, 탄소 감축 목표입니다. 석탄 비중이 높은 전력 구조를 바꾸기 위해 원전은 기저부하용 친환경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중국 총 발전량은 9,457테라와트 시 중 62%가 석탄, 풍력과 태양광이 15%, 수력은 14%, 원전은 고작 5%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2035년엔 10%, 2060년엔 18%까지 원전 비중을 높이겠다라는 게 중국의 계획입니다. 그런 가운데 중국 원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건 장쑤성 슈에이 프로젝트. 이곳에 건설된 고온가스 냉각 원자로는 세계 최초의 4세대 원전 상용화 모델입니다. 기존 3세대 원전이 물을 냉각제로 사용하는 것과 달리 4세대는 헬륨 가스를 냉각제로 사용해서 더 높은 효율과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중국은 이 기술을 열병합 발전, 청정난방, 담수화 시스템에까지 확장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미국 ITIF는 중국이 4세대 원전 기술에서 미국보다 10년에서 15년 앞설 가능성이 크다라고도 평가도 했습니다. 기술력, 상용화 속도 모두 세계 정상급이 중국 원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미 2022년, 2023년 각각 10기의 신규 원전을 승인했고, 향후 3년에서 5년간 매년 약 10기의 원자로를 승인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5년까지 원전 설비 용량을 70기가와트로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현재 4배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까지도 얘기를 했는데, 중국 정부는 이를 통해서 2040년대는 미국을 원전 전력 생산량 기준으로도 앞서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게 중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미국과 중국이 왜 이렇게 원전을 외치고 있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이 탄소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탄소세 같은 경우에는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유, 석탄 등 화석 에너지의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자, 쉽게 설명을 드려서, 자, 미국, 중국은 주로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화석 에너지예요, 화석 에너지. 자, 그러면은 석유와 석탄을 사용해서 뭘 만듭니까? 제품을 만들겠죠. 얘네가 이 화석 에너지를 사용해서 제품을 만듭니다. 그 제품을 얘네가 뭘 해야 되겠어요?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수출을 해요. 수출. 자, 그런데 이 탄소세가 없을 때는 무엇이냐면 그냥 석유와 석탄 사용해서 제품 만들어 가지고 다른 나라에다가 그냥 수출하면은 돈을 벌었어. 그럼 그냥 장땡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 탄소세가 도입되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수출하는 거는 그대로 수출을 하는데, 자, 이제 유럽이나 보세요. 여기 이 남미 애들이 이제 미국이나 중국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제품 철강이라고 할게요. 철강. 자, 미국과 중국 여러분들께서 철강을 만드셔가지고 지금 저희 나라한테 수출을 하시는데, 지금부터는 탄소세가 도입이 되기 때문에 이 철강을 만들 때 사용되었던 석유와 석탄 사용량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시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어요? 미국은 1930년대 이후로 원전을 쓰지를 않았어요. 가동되는 게, 상업용으로 가동되는 게 2기입니다. 2기. 그죠? 그리고 이제 바이든 정부나 뭐 이제 트럼프 정부 들어와 가지고 이제 원전을 다시 활성화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원전의 이 발전 사용량이 몇 퍼센트라고? 5%. 나머지는 석탄, 석유. 이게 지금 한 60%, 68%에서 70%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얘네가 힘들게, 미국이랑 중국이 힘들게 물건 만들고, 물건 만들어봤자 뭐합니까? 자, 물건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벌었어요. 10,000원을 벌었는데, 자, 이 탄소세 때문에 세금을 내야지, 세금을. 그럼 10,000원을 벌었는데 이 탄소세 때문에 얼마를 세금으로 내야 되냐? 거의 뭐 4,000원에서 5,000원.
4,000원에서 5,000원을 세금 내야 돼요. 그러면 남는 게 뭡니까? 남는 게 없는 장사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 회사는 점점점 쇠퇴하겠죠. 몰락하겠죠. 망해가겠죠. 자, 그러면은 하나하나씩 회사가 파산되고 망해가면요. 나라 경제는요. 더욱더 구렁텅이로 빠져들겠죠. 그래서 저는 미국과 중국이 지금 목숨 걸고 원전을 외친다. 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탄소세를 낸다 안 냈나? 안 된단 말입니다. 요거를 안 내요. 근데 석유, 석탄은 계속 쓰면 쓸수록 어떻게 돼? 세금을 계속해서 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지도를 보시면 자, 탄소세를 도입한 나라가 붉은색이죠. 자, 탄소세 지금 보시면 여기 도입돼 있죠. 그리고 보라색 같은 경우가 탄소세도 도입이 되어 있고 이 탄소 배출권 그 거래제도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ETS도 도입이 된 나라 모두 두 개가 도입이 된 나라가 보라색인데 캐나다 두 개 다 돼 있죠. 유럽 쪽 보세요. 유럽 쪽도 그냥 모두 두 개 다 지금 도입이 된 상태예요. 그럼 중국이랑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여기 있는데 우리나라는 제조업 국가잖아요. 그렇죠? 제조업 국가인데 그 말 그대로 뭡니까? 제조를 해서 갖다 팔아야 돼요. 수출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쵸? 자, 그런데 우리가 어디다 팔겠어요? 뭐 여기도 팔고 여기도 팔고 여기도 팔겠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우리도 뭐냐? 탄소세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힘들게 만드는 건 만드는 건데 힘들게 만들어 놓고선 뭐 해야 됩니까?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쵸?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벌면 뭐합니까? 어디다가 갖다 버린다고? 세금으로. 바로 요 탄소세에다가 다 갖다 버린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강대국들이나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원전으로 계속해서 밀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